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50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건 잘 정리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고 하면 다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합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함께 나가시게 되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 다음 주에는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게 되면 이번 주에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을 때 앞서 공부하셨던 것 다시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독을 늘려 나가시게 되면 앞 페이지에는 회독수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차만 보더라도 주요 쟁점되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수업 시간 중에 함께 하셨던 줄쳐 놓거나 가로했거나 동그라미 해 놓았던 문장, 그걸 읽어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에 시험에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 책 한 권을 다 공부하더라도 충분한 회독수가 확보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계된 내용으로 152페이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양가로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하나이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시설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은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양가로 2번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부터 정비 사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박스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체계를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잘 숙지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과 2번은 특광시군 관할 구역 안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3번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설은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 부르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기반설은 50개 정도의 기반설을 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50개 못 미치지만, 그러한 기반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며, 저 7가지 시설군 중에 우리는 환경기초시설과 보건위생시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고, 지난 주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배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 터널, 그것을 공동구라 표현했는데, 이러한 공동구는 유통 업무시설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운, 삼, 기칠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기반설 범위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그걸 시험에 내게 되면 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최근 개정을 통해 기반설 범죄에서 배제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운하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MB 때는 추진했지만 지금 대통령 바뀌어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미 행사 치렀기 때문에 운동장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하기 위한 운전학원을 인프라에 포함시킬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은 기반설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40여 개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정리해 주시고, 주군과 관계된 도축장, 장사시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는 보건, 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결정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중에 바로 3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기반 시설에 해당되게 되고, 이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인 특광시군과 국도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를 입안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이를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말로만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고 해서는 안 되죠. 도면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
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었다고 하면 우리 손가락질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서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되었어. 손가락질하면 용도 지역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 그 예산 집행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랍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이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틀의 설치를 결정했다. 그 말과 같은 의미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언제 착수되는지를 널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예산이 많다 적다 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장은 항상 돈이 없다 합니다. 사실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크지만 그거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 기반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언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이후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는 장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를 1단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는 제1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가 관할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이 3가지는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의 업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이들은 입안권자이고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이걸 약칭해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주셔놓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존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 광역대권 등은 지정할 수 있다이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행정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봐나가시는데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 가로 해놓으시고 직접 입안 붙여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로서입니까? 입안권자이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 자는 항상 누구이다? 입안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예전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결정 고시 후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했다가 3년 전쯤에 법을 개정하면서 2년에서 3개월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다양한 법령을 집행하게 되는 공무원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죠. 그 3번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3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 번째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는 것 연상하시면서 그 3을 여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1단계 절차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그 지형 도면 고시된 곳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예정지이죠. 그것을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1단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학교나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학교 도로 만드는 자를 공법에서는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약화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입안권자가 원래 5층짜리 학교 만들고자 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3층짜리로 확정되었다고 하면 사업 시행자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5층짜리 설계도면 작성한다? 3층짜리 설계도면 작성해야 된다. 3층짜리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위반해서 5층짜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되는데 저 인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결정권자. 저 결정권자가 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 애초 결정사항과 다른 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반려하게 되죠. 다시 실시계획 작성하라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입안권자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이제 공사 개시할 수 있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통상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용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며 저 준공공사는 인가 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자입니다. 인가 내준 자가 인가 사항을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준공금사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4페이지에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1. 행정청의 시행자, 국장, 지도이사, 지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서술되게 되면 이들은 입안권자이죠. 저 입안권자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4절 실시계획 작성 인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 실시계획 인가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 인가권자로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인가권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인가 받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제5절 준공금사와 공사 완료 공고 찾으셨죠. 그래서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 한 줄 밑에 지도이사 대도시장에 제출하여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준공금사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인데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에게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공사 완료 공고. 준공금사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6절 사업시행의 특례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실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서류의 무료 열건, 열람, 서류 송달, 분할 시행 등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나중 우리가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서류 송달에 관한 내용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수용, 사용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를 만들거나 학교를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한 장 넘기시면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얘는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에 도로 만들고자 하면 서울시장이 도로 설치와 관련된 입안권자이고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직접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이를 고시하고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며 도시군 계획설만큼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얼마? 3개월 이내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그 지형도면 고시된 장소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장소입니다. 그것을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나중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정비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학교,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장소를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입안권자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1단계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대로 실시계획 작성해왔다고 하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수용.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인 시행자가. 그리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실시계 인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저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나중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을 정리하는 데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찾으셨죠?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에 따라 대상과 절차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6가지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누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양가를 1번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앞서 표시해 놓으셨을 텐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취지만 이해해 놓습니다. 다음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정도만 우리가 파악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공부하게 되면 얘를 도시정비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이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적용하는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의 성격 가집니다. 이 정비법에서 도시군 계획설 설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비법 우선 적용한다, 정비법 우선 적용하고 이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의제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인 단계별 집행 계획은 저 특별법에서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 입안권자가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다른 특별법에서 정비법에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의제하게 되면 시간적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국토계획법은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몇 년, 2년 내에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추천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를 함께 보십니다. 현재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우리 앞서 표시하셨듯이 1원칙 그리고 3번 예외. 3번에는 국도입니다. 국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예외적 입안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가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수립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청회 또는 공람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수립하게 되면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한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되죠. 그리고 승인하고자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 절차 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거치는 절차이지만 나머지 빠져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행정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이다, 재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측량이라고 하는 기조를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즉시 지역 도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바로 학교 부지에 여러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이 강제 수용될 것이라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게 되었을 때 빨리 수용하는 것을 원한다? 10년 뒤에 천천히 수용되는 것을 원한다. 한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10년, 20년 지나더라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땅값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 결정된 보상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보상 금액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왕 돈 받는다고 하면 빨리 받고 그 돈 가지고 대토를 구입하는 것이 그 대토의 가격 인상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빨리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한다? 10년 뒤에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한다? 빨리. 주변 토지 소유자도 해당 도시군 계획설 만약 그 지역의 개발에 도움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빨리 만들어달라 요구하겠죠.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결사 반대하시겠죠.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는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 주민 의견 정치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단결 집행 계획은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해당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곳이 만약 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태워놓으면 끝납니까? 교사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인적 요건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수할 교육청에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한다 안 한다? 심의 안 합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바로 돈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퇴직한 공무원, 대학 교수님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던데요. 사기치는 사람 그렇게 많이 꿰었거든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은 돈에 대해 잘 아는 분이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이분의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단결 집행 계획은 통상적인 행정계획 수립 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칠 뿐 다른 절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분명 행정계획인데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질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시죠? 다만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으로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이 방금 보셨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두 번째,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개발법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방금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2단계 실시계획 보셨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하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는 때 공람이라고 하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가능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다양한 국민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투기과열지 지정할 때 우리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 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좀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입니다.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반에게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하면 우리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특광시군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고한다고 하면 열에 9번 드립니다. 그래서 공고는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공고한다. 그 생각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고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한다. 그것만 정리하더라도 충분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 당장 사업할 것인지 3년 뒤에 사업할 것인지 이를 구분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며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예산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도시군 개설 사업은 1단계. 아직 예산이 확충되지 못해 천천히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사업 시행하는지 그것 알아보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를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